영화 주라기 공원 한 편으로 1년 동안 번 돈이 현대차보다 2배나 더 많았다. 지난 1994년 헐리우드 영화 주라기 공원의 1년 흥행 수입이 자동차 150만 대 수출과 맞먹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당시 우리나라가 한 해 64만 대 정도를 수출했는데 주라기 공원의 한 해 수입은 우리나라가 2년간 자동차를 수출해서 벌어들인 액수를 훨씬 능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우리나라가 2년간 피땀 흘려 자동차를 수출해봤자 미국 영화 한 편의 흥행 수입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좌절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고부가 가치의 지식집약적 무공해 산업인 첨단 영상 산업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더 타임즈 1월판은 10일 한류 한국 문화가 세계를 어떻게 정복했나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한국 문화 인기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더 타임즈는 우리는 이제 모두 K팬이다. 그러나 오징어 게임 인기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는 정부가 야심차게 수십 년간 기획해나온 산물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더 타임즈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1993년 작품 주라기 공원의 수입이 현대차 수출보다 성과가 더 좋다는 계산이 나오자 한국 정부가 엔터테인먼트 산업 육성과 수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8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비빔밥을 먹듯이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8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자동차 등의 제조업에서는 더욱더 큰 이윤을 창출하고 있으며 첨단 영상 분야를 비롯한 전 세계를 겨냥한 콘텐츠 산업에서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부의 체계적인 계획과 지원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경쟁과 창의적인 역량을 가지고 28년 만에 전 세계를 상대로 콘텐츠로 돈을 버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오징어 게임은 한국 콘텐츠에 대한 위상을 높여주며 전 세계 일상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지난 6일 미국 뉴저지주 스티븐스 공과대에서는 캠퍼스 내 경찰서로 확성기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소리가 한국어로 울려 퍼지자 학생들은 바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방을 맨 두 남학생은 악수를 하다 팔을 서로 뻗은 채로 옴짝달싹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소리 없는 웃음이 가득했는데 이들 사이에서는 오징어 게임의 놀이가 자신들의 놀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오지에서까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정확하게 발음하면서 아이들이 패러디하는 영상까지 등장했습니다. 미국 인스타그램에서는 NFL 경기와 오징어 게임을 교차 편집한 영상이 화제가 되었는데 버팔로 빌스 스테펀 딕스는 오징어 게임 캐릭터와 제목이 적힌 신발을 신고 뛴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각 해외 매체들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열풍에 한국에 잊혀진 전통놀이가 지구촌 곳곳에서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해외 지하철 승강장은 딱지치기 놀이터가 됐고 세계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선 1960년대 연탄불에 둘러앉아 국자에 설탕을 녹여 먹었던 달고나 뽑기 세트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징어 게임은 놀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뉴스에서도 인상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지난 8일 미국 MSNBC 방송 주말 프로 더비트에 한흑인의 오징어 게임 복장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미국의 시사평론가 제이슨 존슨 박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은 복장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오마주라고 소개한 뒤 미국의 빈부 격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존슨 박사는 오징어 게임이 미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이유가 미국인들이 치솟는 불평등 속에 빛에 대한 디스토피아적 우화에 끌리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약 3분에 걸친 방송에서 오징어 게임 속 장면과 미국의 소득 불평등 자료를 번갈아 보여주며 빈부격차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오징어 게임에서 파키스탄 출신의 이주 노동자 알리 압델이 공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밀린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착취당하는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 상황에서 소외계층과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고통이 심해지는 반면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등이 이끄는 미국 6대 IT 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미국 내에서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이 극심해져서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존슨 박사는 결국 미국에서도 오징어 게임이 필요한 현실이라고 설명하면서 미국인들은 오징어 게임에 참가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며 방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오징어 게임은 불평등과 소득의 격차 등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미국에서 법안을 만들 때 소환될 정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18일 연속 넷플릭스 전세계 1위를 기록하며 적수 없는 흥행지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세계 신경과학회를 오는 2025년 서울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유치하는데 오징어 게임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유치에는 호주 브리즈번, 중국 베이징, 터키 이스탄불과의 치열한 접전 끝에 결정된 것입니다.
이번 유치는 지난 201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됐던 제23차 세계신경과학회 유치 실패 이후 재도전으로 이루어진 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5년 세계신경과학회 유치단장인 전범석 서울대 의과대학 신경과 교수는 이번 유치에는 대한신경과학회의 국제적 위상증대와 더불어 기생충, BTS, 오징어 게임 등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 인기몰이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한국의 길거리 음식 달고나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1일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최근 미국 버지니아주 아난데일에 위치한 한 한국 빵집에서 신메뉴로 오징어 게임 달고나를 출시했다고 했습니다. 드라마 똑같은 틴케이스 안에 담겨 출시된 이 달고나의 가격은 4.99달러, 한화로 약 5,900원이었습니다. 미국 네티즌들은 빵집의 이름과 매장 운영 시간 등을 물으며 구매 의사를 밝혔는데 5달러면 드라마 기념품으로 완벽한 가격이라고 생각한다. 직접 만들다가 재앙을 경험했다. 기꺼이 5달러를 내고 게임을 해보겠다. 온라인으로도 주문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세계 오징어 게임이 화제가 되면서 이제 극중에 나오는 운동복, 관리자 가면 등 많은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초록색 체육복을 중국에서 자신들이 원조라고 하면서 들고 나왔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방영되기 전 2019년 중국 유명 배우가 초록색 체육복을 먼저 입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60여 개 사이트에서 오징어 게임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해서 보면서도 오징어 게임에 나온 옷과 각종 제품들을 만들어 전세계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의 체육복이 뻔뻔하게 자신들이 원조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개그맨 박준영은 중국이 오징어 게임 속 체육복이 자신들이 원조라고 주장하자 과거 코미디 빅리그에 동네놀이 전파단 코너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중국이 난리네. 오징어 게임이 2019년 자기들 영화 베꼈다며 형이 얼마나 더 설명해줘야 해. 누울 자리 보고 다릴 뻗어. 그런데 중국이 실제로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진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에 등장한 다리는 중국이 실제로 오징어 게임을 하게 만들었다는 중국의 유리다리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비암산에 만들어진 이 유리다리에서 거센 바람으로 다리 유리가 부서지면서 한 남성이 100m 다리 위에 갇히는 사고가 벌어진 것입니다. 9일 영국 매체 더선은 지난 7일 중국 지린성 비암산 유리다리 일부가 시속 144km 강풍에 부서지면서 한 남성 관광객이 오도 가도 못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소방대원과 경찰관 등에 의해서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이 이 장면을 보고서 진정한 오징어 게임이군 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다른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오징어 게임에서 따라했다고 해봐. 이상 쓸망이었습니다.